자, 5페이지. 자, 물의 밀도 11번부터 이제 할 차례죠. 네, 11번. 자, 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밀도는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많이 등장을 하니까. 네. 자, 밀도를 우리는 기호를 로라고 쓰죠. 로. 밀도로. 네. 밀도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부피로 따지면 뭐 미터 3승을 우리 부피로 쓸 수 있고 리터를 부피로 쓸 수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쓸 수 있고 뭐 그램을 쓸 수 있고 그러겠네요. 가장 많이 쓰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라는 이 단위를 가장 많이 쓰게 되죠. 네. 자, 밀도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하나 그림 그리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공간이, 이 원의 공간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10개의 물질이 있어요. 같은 물질이. 여기도 10개의 물질이 있어요. 밀도가 어떤 게 큽니까? 그쵸? 이 작은 게. 왜? 밀도라는 게 여기에 촘촘하게 10개가 있으니까, 아, 밀도가 크구나. 그래서 요것은 밀도가 크다. 그죠? 네, 요것은 밀도가 작다.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밀도 개념을 뭐 어렵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액체의 밀도와 기체의 밀도. 자, 첫 번째. 액체의 밀도입니다. 자, 액체 밀도는, 우리가 측정값이에요. 네. 계산된 값이 아닌 측정값으로서 실험을 해서 측정한 값이니까 딱 정해졌겠죠. 네. 딱 정해져서 액체에 수많은 액체가 있을 때 어떤 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됩니다. 자,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3승. 물 하나 암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은 13,600kg per 미터 3승. 보면 느낌상 킬로그램이 무게잖아요. 질량. 그러니까 물은 1000이고 수은은 13,600이구나. 그러면 물보다 수은이 13.6배 무겁네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른 액체가 많겠지만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액체 밀도는. 자, 그 다음에 기체 밀도는. 자, 이제 기체의 밀도는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기체가 표준 상태일 때와, 표준 상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0도씨 1기압. 그죠? 네, 0도씨 1기압 상태를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이 표준 상태일 때와 표준 상태가 아닐 때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놓으시고, 자, 표준 상태일 때는요, 이제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뭐 최적은 22.4리터이고, 뭐 그 속에는 6.024 곱하기 10의 23 등의 분자가 존재한다. 뭐 그러한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모든 기체 1몰의 최적은 22.4다. 아, 그럼 모든 기체 1몰이라는 거의 최적은 22.4면 그 1몰에 대한 개념은 분자량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써볼까요? 모든 기체 1몰은 분자량 그램, 그 다음에 최적은 22.4리터. 네. 그리고 이걸 1km몰로 우리가 하게 되면 분자량은 킬로그램, 최적은 22.4 미터 3승. 이게 무슨 말이냐? 산소를 놓고 기준 잡으면 산소가 O2죠? 네. 우리 O2가 1몰이라는 거예요, 1몰. 이 O2가. O2가 1몰이면 이거에 대한 분자량은 얼마예요? 이게 원자량이 16이죠? 그럼 32가 되죠? 아, 32g이구나. 그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g을 붙이는 거니까 지금. 네. 거기다가 최적은 얼마입니까? 1몰의 최적은 22.4가 된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이 몰당 아까 표준 상태에서 뭐 1몰의 뭐 최적은 할 때 그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과 분자량과 최적이 이런 식의 연관이 있구나. 아, 1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건 몇 몰이에요?
그렇죠. 이건 2몰이 되는 거죠. 예. 이건 2몰이 되면서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64g이 되죠. 최적은 2몰이니까 44.8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위쪽에서 단위를 어떤 건 몰로 쓰고 킬로그램 썼는데 이거는 서로 맞춰야죠. 어차피 이 화학적으로 이 단위를 갖다가 붙여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나를 몰로 썼으면 g으로 쓰고 리터로 써야 되는 거고, 자, 몰의 단위를 킬로몰로 썼으면 킬로그램의 분자량으로 쓰고 미터 3승에 최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단위를 전부 다.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기체 밀도의 표준 상태일 때의 밀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상태일 때 밀도로는 자,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었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아래쪽 분모 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22.4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뭔 기체인지 모르니까 그 기체의 분자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밀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빛의 절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제 혼동이 되시니까 킬로그램 미터 3승을 미리 써 놓으시고, 아, 미터 3승은 부피니까 22.4. 그렇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은 분자량에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표준 상태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좀 복잡해지죠. 표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는 0도씨 일기압이 아니다 한다면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여기다 써볼까요?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일단 기본식이 PV는 n분의 WRT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밀도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P는 VN WRT가 되죠. 자, 잘 보니까 이거 부피예요? 이거 질량이에요? 아, 부피분의 질량은 뭡니까? 밀도 로가 되네. 그죠? 아, 이게 밀도 로니까 자, P는 n분의 노RT가 된다 이거죠. 노RT. 자, 우리는 지금 밀도를 알고 싶으니까 밀도를 중심으로 뽑아내면 밀도 로는 RT분의 PM이 된다. 아, 표준 상태가 아닐 때 밀도의 로는 RT분의 PM이 되는구나. 자, R이 뭡니까? 기체 정수, 뭐 기체 상수. 자, T는 절대 온도. 앞에서 봤습니다. 절대 온도. 자, P는 절대 압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압력 아니고 항상 절대 붙이셔야 돼요. 네, 절대 압력. M은 분자량이 되는 거죠. 아, 표준 상태가 아닐 때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변형시켜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지금 어떤 몰당 맞춰지는 단위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밀도 쪽 다 정리가 됐죠. 다 정리가 됐고, 자, 이제 질량을 중량으로 변환하는 부분.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글쎄요, 어찌 보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잘 들어보시면 별거 아닌 부분입니다. 예. 자, 꼭 필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질량을 중량으로 내가 변환하겠다. 질량을 중량으로 변환하겠다. 어떻게 하면 변환이 될까요? 그렇죠. 뭔가 지시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보니까 절대단위고 얘는 중력단위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지시가 필요하는데 지시로 나눠줄 거다 이거죠. 예, 그죠? 지시로 나눠주면 중량이 나올 거다. 일단 그걸 전제로 가신다면 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1kg의 질량을 지시로 나누어지니까 9.8 kg 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네. 자, 여기에다가 사실 질량과 중량의 이 차이는요, 중력 가속도에 대한 차이예요. 중력 가속도가 사실은 뭐 어떤 값이 된다면 동일해지는 건데, 결국은 질량과 중량은 중력 가속도의 차이니까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다 이거죠.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결국 식을 써보면 우리 질량 단위에다가 곱하기 G, 우리 중력가속도를 보통 뭐 G라고 이제 기호를 쓰는데 거기다가 GC로 나누어준다는 뭐 그런 개념이 되네요. 네. 어렵지 않죠? 지금 앞에서 어떤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변환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일단은 질량을 중량으로 변환하는 데는 중력 가속도라는 게 필요하구나 하나만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소거, 미터 소거, 세크 자승 소거. 뭐만 남았습니까? 킬로그램 포스만 남았네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네요. 그죠? 질량이 중량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수치 정리해봐야 되죠. 1kg이었어요. 근데 수치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1이죠? 즉, 중력 가속도가, 그죠? 9.8이면 질량과 중량은 같다. 그죠? 중력 환상계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력 환상계수는 임으로 만든 거예요. 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9.8을 집어넣고 9.8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이유 자체가 우리는 일반적인 여기에 어떤 일반적인 상태의 중력 가속도를 9.8로 보니까 9.8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예.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물질의 이 고유 무게가 1kg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 물질의 중량도 1kg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서 재나 여기 지구에서 재나 이 질량은 동일하지만 달에서 재면 이 중량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이유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네. 그 중력 가속도를 적용시켜서 GC로 나눠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기억하실 건 딱 이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9.8만 딱 나오면 그냥 킬로그램을 킬로그램 포스로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죠. 이번에 좀 더 들어가서 밀도를 정리해볼게요. 밀도. 자,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라는 이 밀도를 비중량으로 변화해보겠습니다. 비중량.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 우리 밀도 로라고 제가 기호를 했고 비중량은 감마입니다. 감마. 네, 비중량은 감마. 앞에서 제가 질량, 중량 변화할 때 중력가속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거 하나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죠. 감마는 로지입니다. 로지. 제가 밀도에다가 즉 밀도는 결국은 질량이에요. 네, 단위 부피당이라는 그 단위자 빼버리면 결국은 뭐 질량 개념이니까 그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것이 비중량이 되더라. 결국 킬로그램의 중력 가속도 곱한 것이 중량이 되더라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감마는 노지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뭐 이거를 뭐 바꿀 수도 있겠네요. 밀도로는 지분의 감마 이런 식으로 식을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식도 미리 제가 암기카드를 만드실 때 있잖아요. 밀도 끝 없이 밀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힌트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카드를 작성하실 때 앞에 밀도는 할 때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단위를 적으라는 건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지만 밀도는 하고 뒤에다 딱 적어놓는 거죠. 한 번 혼동이 됐어도 다음에는 이게 떠오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요. 봤는데 이 공식이 안 떠올라서 못 풀어요. 이게 뭔 공식 적용시켜야지? 근데 평상시에 이걸 암기 카드로 연습을 해놓잖아요. 떠올라요. 네, 떠올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암기 카드에 별도로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밀도를 비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1kg 퍼 미터 3승의 밀도 곱하기, 그죠? 로 G니까, 예, G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자, 나누기 GC 나눠주면 되죠? 9.8 kg 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 자, 소거시켜 보시면. 자, 킬로그램. 뭐 소거 됩니까? 네. 요거 미터, 여기 제곱. 이렇게 소거시, 네. 그 다음에 세크 제곱. 뭐만 남았습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만 남았네. 그죠? 수치는요? 1이네요. 아, 마찬가지네. 그죠? 1kg의 밀도를 중력가속도가 9.8이 되니까 비중량 1이 되네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똑같이. 중력가속도가 9.8이면 밀도와 비중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질 때 우리가 수많은 공식에 있어서 밀도와 비중량을 같이 보는 이유. 네. 그죠? 밀도와 비중량은 엄연히 중력가속도가 적용시켜서 달라져야 되는데 밀도와 비중량을 거의 같이 푸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중력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사 수준에서는 9.8이 끝났어요. 중력가속도 9.7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관리사 문제에서는 9.7로 주어지면, 그죠? 근데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9.8이 아니라 9.7로 주어지면 답이 1이 아니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변환시켜서 대입시키셔야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예, 관리사에서 이게 나오겠다는 얘기죠. 나오면. 예, 항상 나오는 기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을 변환하시는 부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까지 정리가 끝난 것 같네요. 16번까지. 자, 이제 비체적 나왔죠? 비체적. 비체적은 참 어려운 단위인데요. 일단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어차피 가스계를 가시면 가스계 쪽에서 이제 비체적을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비체적. 자, 비체적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밀도의 역수다. 역수가 뭡니까? 거꾸로 바꿨다. 수를 거꾸로 바꿨다. 그러면 원래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죠? 단위를 바꿔버리면 되죠. 네,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이 비체적이 여러 군데 쓰여요. 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어쨌든 비체적의 단위가 밀도 역수니까 바뀌었으면 얘를 정리해보면 결국은 질량분의 부피가 되면 얘는, 자, 밀도는 로니까 거꾸로 뒤집으니까 로분의 1이 되네. 그죠? 비체적이 로분의 1. 네. 또 RT분의 PM이었죠. 그럼 PM분의 RT네. 다 뒤집으면 돼요. PM분의 RT. 그죠? 또 22.4분의 분자량이었죠? 그럼 분자량분의 22.4.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뒤집으면 그것이, 예, 비체적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죠. 예. 자, 그러면 17번 정리됐죠? 자, 이제는 비중 보겠습니다. 비중. 18번, 19번이죠. 18, 19, 20번까지. 예. 강의 시간 알고 계시죠? 15일입니다. 14일이 아니고. 사실 저번 기수도 원래 13일 해놓고 보강을 2번이나 했어요. 거의 풀로 보강 2번 해가지고 15강을 마쳤거든요. 예. 이번에도 14강으로 계획을 짰는데 최종적으로 15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15강 하는 도저히 속도가 안 돼요. 예, 속도가 안 돼서 지금 원래 저번 기수 같은 경우 처음에 공개 강의를 제가 2시간 뭐 정도 했나요? 앞에 그 시간을? 네, 조금 천치가 조금 빨리 끝내주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좀 더 여유 있게 나가는데, 예. 할 부분이 워낙 많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 비중. 비중도 한마디로 정의하셔야죠. 저는 이제 긴 말 안 좋아하니까 무게의 비. 예. 비중이 뭐냐? 무게의 비다. 어떤 게 비중이 있느냐? 학원 2개, 어떤 학원이 더 비중 있는 학원이냐? 그 무게의 비를 얘기합니다. 자, 무게의 비를 잡을 때, 자, 어떤 물질을 무게의 비를 잡을 거냐? 우리는 유체역학이잖아요? 유체역학이니까,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겠다 이거죠, 이것도. 그럼 첫 번째 액체부터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액비중을 한번 보자. 자, 액체 비중은 무게의 비,
뭔가 비교할 기준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할 물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기준 물질에 따라서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액체의 기준은 뭡니까? 물이 되죠. 그쵸. 예. 액체는 우리는 딱 떠오르면 일단 물이 떠오르니까, 우리는 기준 물질이 있고 비교 물질이 있을 때, 기준 물질을 물로 잡는다 이거죠. 물. 물의 밀도입니다. 밀도. 물의 밀도로. 예. 물의 밀도 얼마? 네, 그렇죠. 1000이었습니다. 그죠? 1000kg per 미터 3승이 물의 밀도가 돼요. 항상 정해진 거죠. 기준은. 기준값은 정해지고 이제 비교할 뭐 액체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이거 밀도 내야 되잖아요. 액체의 밀도 암기하신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수은. 그죠? 수은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수은의 밀도를 넣어보자 이거죠. 네. 수은의 밀도를 넣어보면 13,600kg per 미터 3승이 되는 거죠. 자, 단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속어. 우리 다 이렇게 속어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무차원수라고 하죠. 차원이 없습니다. 네. 네. 단위가 없는 거를 차원이 없는 무차원수라고 표현하고 해보니까 13.6이 나오네. 아, 수은 물보다 13.6배 무겁구나.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아, 결국 무게의 비니까. 그러면 이렇게 식을 뭐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물질, 액체 물질이 되겠죠? 네. 물질의 어떤 물질의 밀도는, 그렇죠? 어떤 물질의 밀도는 이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중에다가 곱하기 1000을 곱하면 밀도가 나오겠다. 그죠? 어떤 물질의 밀도를 알고 싶을 때 비중값을 알면 거기다가 1000만 곱해주면 바로 그 물질의 밀도가 나온다도 별도 식으로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대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등장 안 하는 거 이런 거 안 써드리니까 항상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액체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 자, 기체도 뭔가 이제 기준 물질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기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산소가 아니고, 그죠? 산소가 아니고 공기가 되겠죠, 공기. 아, 기준 물질이 공기가 되겠다, 공기. 공기에 당연히 얘도 똑같이 밀도가 되겠죠. 공기의 밀도. 근데 중요한 건 표준 상태일 때 공기 밀도다. 그게 기준이다. 표준 상태일 때 이 공기의 밀도가 기준이 되고 뭐 어떤 기체의 밀도가 비교하는 물질이 되겠네요. 자, 표준 상태. 표준 상태일 때 공기의 분자량은 29죠? 그죠? 공기의 분자량은 29로 그냥,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공기의 어떤,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뭐 구하라든지,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올 수 없어요. 즉, 정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산소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정해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29로 보자 이거죠. 29로. 그리고, 밀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그죠?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는 22.4분의 29로 9가 된다. 자, 이제 기체의 밀도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기체 밀도를. 기체 밀도가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표준 상태라고 정해졌으니까 표준 상태를 계산했는데 기체의 밀도는 표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 이게 표준 상태일 때와 또는 표준이 아닐 때를 구분해놓고 식을 정리하셔야 된다. 자, 표준 상태일 때는 그냥 그 물질의 분자량을 쓰시고 그거를 22.4로 나누어 주시는 게 될 거고, 그죠? 또는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밀도로는 RT분의 PM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얼마의 비중값이 나오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기체 비중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력 나오네요. 네, 동력. 자, 동력 부분이 우리가 펌프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펌프에서 동력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펌프의 동력이 나온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좀 보실 게 뭐냐. 자, 우선 저기다 써볼까요? 자, 동력을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의 동력을 한번 나눠 써볼게요. 자, 절대 단위의 동력이다. 아까 힘을 쓰고 뭐 거리를 걸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뭐 옮겨 놓으면 그게 제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동력은 도대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냐예요. 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 벽돌 하나 집어서 저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걸려서 갖다 놓고 또 놓으면서 또 오다 갖다 놓고 이거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예, 결국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동력이 결정난다 이거죠. 즉 시간을 일량을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동력이 된다 이거죠. 일량을. 우리 일량은 단위 뭐라고 했습니까? 줄, 또는 뉴턴미터. 시간, 우리 초 좋아합니다. 세크. 줄 퍼 세크 단위 정리해보면, 줄 퍼 세크라는 게, 이 기본적인 동력의 단위구나. 예. 자, 이 단위를 풀 한번 써볼게요. 자, 줄, 킬로그램, 제곱미터죠? 저 거리가 곱해진 거죠? 네. 거기에다가 세크의 제곱이었죠? 그거를 시간으로 다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 보니까 단위가 이게 소거가 안 돼요. 그죠? 소거가 안 되고 이쪽으로 와서 붙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의 3승이 이게 동력이네요. 그쵸? 네. 이게 동력의 단위 와트다 이거죠. 와트. 네. 자, 이게 동력의 단위 와트. 근데 우리는 이 단위를 평상시에 잘 씁니까? 안 써요. 이 단위 2차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1차에서 한번 붙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절대 단위의 동력이 아니라는 거죠. 중력 단위의 동력이라는 거죠. 볼까요?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잘 찍힐까? 중간에 넘어가면 보기가 안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신경 쓰여서 별로 안 좋아요. 자, 중력 단위의 동력은 그냥 이제 일량과 시간은 동일하죠. 그렇죠? 일량을 시간으로 나눈 건 동일한데 이게 줄이라는 게 뉴턴미터였잖아요. 이걸 푼다는 얘기죠. 어떻게? 결국 뉴턴이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력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가 일량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이다 이거죠. 세크로 나눴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 써볼까요? 킬로그램, 소거되는 거 없으니까 포스, 메타, 퍼, 세크. 뭡니까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헷갈리죠. 그죠? 이걸 이렇게 자르면 힘이네요. 힘. 곱하기죠? 이거 뭡니까? 속도네요. 동력은요,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동력이네. 그죠? 네. 우리는 이 단위를 많이 보잖아요. 이 단위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1kW는 100이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동력의 단위를 중력 단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암기 3가지 꼭 해야 되죠?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암기하실 때 이제 이게 HPPS, HP, 홀스 마력 이런 건데,
HP가 왔고 이걸 이어받아서 PS로 간다 이거죠. 암기하실 때. 그래서 수치가 순서대로 지금 작아지고 있으니까 102, 76, 75니까 순서가 작아져서 HP, PS, 70 가시면 되겠죠. 좀 덜 헷갈리시겠죠. 그냥 이걸 다 암기를 이렇게 별도로 하시면 끝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펌프의 동력을 구할 때 보시면 수치를 미리 다 계산해서 0.163 쓰는 그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식을 쓰다 보면 이걸 변환하는, 제 교재에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뭐 1.342 HP, 1.36 PS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동력을 우리 구할 때 그냥 킬로와트는 전향정, 비중량, 유량 거기다 102로 나누어주고 그죠? 펌프 효율 곱해주고 전달계수 곱해줬을 때 여기를 킬로와트니까 100이고 HP가 되면 76이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를 변환하는 식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1차에서는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2차에서는 이런 것까지 할 뭐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 있는 뭐 1kW는 1.342 HP, 1.36 PS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냥 좀 적어놨을 뿐이지. 혹시라도 뭐 다른 데서 그런 게 나오면 그냥 그 정도의 이게 비교가 되는구나. 1.342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네. 혹시라도 이게 이제 다른 책에 나와서 거꾸로 보실까봐. 거꾸로 보면 안 돼요. 네. 이걸 거꾸로 해서 작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라고 해놓은 거 정도 인식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동력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상기태 상태방정식 보셔야죠. 이상기태 상태방정식은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 네. 너무 잘 아시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식이 이상기태 상태방정식입니다. 이상한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기체. 그러죠.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체들은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그냥 이상적으로 어떤 조건에 딱 맞춰서 흐름이 난류도 뭐 일어나지 않고 측류 흐름이고 그래서 그런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기체로 가정을 해야 그래야 어떤 식들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어떤 개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우선 R값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식은 이렇습니다. PV는 NRT죠. PV는 NRT. 우리는 이 R값이 중요하니까 R값을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R은 NT분의 PV입니다. 바로 이제 써보죠. R은 NT분의 PV. 자, 이 R이 지금 기체 정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체 정수인 R은 자, N이 뭡니까? 몰수죠. 몰수. 그 다음 T는 절대온도, P는 절대압력, V는 최적이죠. 자, 이제 한번 단위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우리는 압력의 단위를 여러 가지 압력의 단위를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가죠.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난 이 압력의 단위를 통해서 딱 계산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바꿔버리면 되니까 어떤 압력이 주어져도. 자, 압력은 그냥 우리 1ATM으로 갑니다. 1ATM. 항상. 난 자신 있어. 정말. 그러셔도 이렇게 가십시오. 그냥. 시험장에서는요. 아무리 자신 있고 그래도 할 게 많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예. 코드를 하나 딱 맞춰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푸른 대로 습관 맞춰서 틀리지 않게. 예. 이게 이럴까 저럴까 풀어보고 이러는 건 안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 1ATM. 자, 최적은 우리는 지금 이 몰수라는 게 1몰당 우리 표준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상적인 기체가 표준 상태겠죠. 그러면 최적은 22.4
단위를 이제 큰 단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큰 단위, 미터 3승. 주로 큰 단위는 이제 많이 쓰니까. 자, 몰수가 그렇게 되면 1km몰이 되네요. 그죠? 앞에서 단위 맞췄습니다. 곱하기. 절대 온도가 표준 상태면 0도시죠? 그럼 절대 온도 몇이에요? 그죠? 0도 곱하기 273이니까 273 켈빈 온도 K자가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온도 T는 기호고, 예, 요 K는 켈빈 온도에 213이 됩니다. 해상에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0.08인가요? 네. 0.08이라는 수치는 이제 기억이 이제 잘 나는데 단위가 생각이 안 난다. 단위 다 보이죠? 그렇죠? 단위가 기억이 안 나실 때 바로 이 식을 돌리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ATM. 미터 3승. 퍼. 킬로몰입니다. 그렇죠? 킬로몰 K. 도 K 아닙니다, 이거? 그죠? K는 기호예요. 도 C, 도 F지, 여기다 도자 붙이면 안 돼요. 예, 그냥 K예요. 예. 자, 0.08이라는 수치. 즉, 압력이, 어떤 압력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기체 정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압력의 종류에 따라서 기체 정수, 기체 상수의 값이 수많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적용시켜서 푸시다 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 주어진 어떤 압력이 있으면 ATM 단위로 바꿔서 넣으면 항상 기체 정수를 0.08이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게 오히려 편하다는 얘기죠. 자, 일단 기체 정수를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PV는 NRT를 이제 식을 정리해서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PV는 NRT. 자, 이게 N이 몰수라고 했고, 이 몰수가 사실은 N분의 W예요. N분의. 예. M은 분자량. W, 질량. 그죠? 예. W는 질량, M은 분자량입니다. 킬로그램, 미터 3승. 예. 이게 몰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몰수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식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PV는 N이 바뀌었네요. N분의 W로. 그리고 RT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PV는 N분의 WRT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번 단위 한번 써볼까요? 자, 절대 압력 단위 우리 ATM이죠? ATM 곱하기 최적 미터 3승이죠? 자, M 분자량이죠? 분자량이면 킬로그램. 근데 이 분자량은 1km몰당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킬로몰이 들어가는 거죠. 킬로몰당 분자량이니까. 자, W 질량 곱하기. 그러면 알까 왜 생각이 안 나네. 넘어가요 일단. 곱하기 켈빈 온도 K. 그러면 R의 단위가 생각이 안 나면 이미 이걸로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왜? 다 소거되고 얘만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부터 쓰면 되겠네. 딱 보고. 그쵸? ATM 미터 3승. 그리고 이제 지워 나가야 되는데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그죠? 킬로몰 지우려면 이 뒤에 써야 되겠네. 킬로몰. 그죠? 켈빈온도 지우려면 여기 쓰면 켈빈온도 지워지네. 정리됐죠? R값의 단위가 기억 안 나시면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예. 일단 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PV는 N분의 WRT를 다시 한번 즉, 우리는 여기에 인자가 관계되는 이상적인 기체라고 했을 때 여기 인자 중에 한 개만 몰라야 되는 거죠? 한 개만 모르면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죠? 예. 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중요한 건 여기 질량이 들어간 질량. 그죠? 예. 여러분들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게 질량이 들어간 거예요. PVT. 이게 뭡니까? 보일-샤를의 법칙이죠. 보일-샤를의 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차이가 뭡니까? 보세요. 압력 있죠? 압력, 이걸로 쓰고요. 네. 압력 있죠? 최적 있죠? 분자량은 원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R값도 우리 알고 있죠? 0.08이? 절대온도도 있네요? 무슨 차이예요? 이 식이 정말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 예.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있을 건 얘가 똑같이 다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식이에요. 중요한 건 질량이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질량이 있으면 이상기 상태반을 쓰시면 되고, 질량이 없으면 보일-샤를의 법칙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네.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PV는 정리할 필요 없나요? 뭐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WRT. 그러면 P는 VM, WRT. 이 V와 W가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로로 바뀌죠? 그러면 P는 N분의 ρRT. 그래서 우리는 노를 한번 구해본다면 RT분의 PM. 뭐 여기서 바꾸는 건 뭐 V가 일로 가든 P가 일로 가든 아무 상관없죠. 뭐 돌려서 다 쓰시면 되니까. 네. 자, 이게 이상기대 상태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특정 이상기대 상태 방정식이 나오죠. 그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특정했습니다. 뭐를? 기체를, 이제 기체가, 우리가 모든 기체를 다 통틀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기체 하나만 방정식을 세웠다 이거죠. 특정 기체 하나만. 그게 PV는 GRT라는 걸로 세웠다는 거죠. 이상기체는 nRT였습니다. 그죠? 근데 특정이 들어가면 이제 GRT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개념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인데 그건 뭐 똑같습니다. 그죠? 절대압력. 근데 절대압력을 여기서는 ATM을 별로 이제 안 쓰고 뭐 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압력 중에 우리 파스칼의 압력 단위 뭐죠?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가 최적 최적 미터 3승. 자, G. 이게 G가 질량이에요. 질량. 네.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이거 똑같이 기체 정수입니다. 네, 기체 정수. 일단 단위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시고 곱하기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절대 온도, 켈빈 온도. 자, 여기 단위를 정리해보면 소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뉴턴 메타가 되지 않나요? 그죠? 요거를 보통 쓸 때 요거를 지금 P와 V, 절대압력과 최적을 정리해서 뉴턴 메타라고도 많이 쓴다 이거죠. 그냥. 그리고 이거를 이거 줄이잖아요. 줄로도 표현한다. 그렇죠? 네. 일단 그거 정도 정리해 보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기체 정수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R은 GT분의 PV. 그죠? R은 GT분의 PV. 자, 이거 일단 뭐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네. 자, G가 질량이에요. 질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량이 이 G는 질량 1k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질량 1kg이다. 네. 자, 절대 온도 273이다. 자, 거기에 P는 우리 지금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 단위니까 1013이 아니에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 최적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단 얘기죠. 이 최적이 값이
이 질량 1kg이니까 원래 여기 질량은 뭐 분자량이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뭐 어떤 모든 걸 통틀는 게 아니라 특정 기체의 질량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CO2에 여기에 있는 이 최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CO2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44kg일 때 원래 22.4죠? 네. 22.4 미터 3승의 최적이 나오고 근데 질량은 여기서는 1kg이잖아요. 그러면 질량을 1kg일 때 얼마의 최적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이죠. 아마 이게 0.5091인가 뭐 나올 거예요. 맞나요? 네, 0.5091 3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0.5091이 된다 이거죠. 네, 5091이. 그래서 계산해보면 188.95인가요? 이거 정리하면 뉴턴메타 또는 다 써볼까요? 뉴턴메타? 네, 또는 줄. 퍼. 아래쪽. 정리. 킬로그램. 켈빈 온도.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특정 기체, 즉 우리가 CO2의 최적이니까 여기가 뭐 0.59이 된 거지. 만약에 CO2가 아니라 질소다. 그러면 여기다 28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질소면. 28이 되면서 이게 값이 바뀌겠죠. 바뀐 값이 될 때마다 전부 R값이 다 달라져.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R값이 있어요. 이건 압력의 단위가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암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머리가 아프네요. R값 뭐 암기하기도. 뭐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그냥 어떠한 뭐 기체의 어떤 인자를 통해서 뭘 구해야 된다면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런데 문제에서 R값을 줬어요. R값은 얼마나 줬어요. 근데 R값의 단위를 딱 보니까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이상기체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킬로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몰이 나올 수도 있고 몰이 나와야 되는데 킬로그램이 나오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인자가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으란 얘기구나.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푼다는 의미는 결국은 PV는 GRT를 통해서 뭔가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죠. 그죠? R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킬로그램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복잡하게 벌써 봐 저게 질량이 1kg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이 문제를 꼭 특정으로 풀고 말 거야. 이상기체 안 풀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상기체 푸시고, R값이 주어졌는데 뭘 또 풀어요. 그죠? 이미 항상 주어질 텐데. R값이 주어진 상태에서만 이걸 적용시키시니까 앞에 이론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PV는 GRT. 바꿔볼게요. 자, P는 V분의 GRT죠. 여기도 본 게 이제 있어요. 부피. 질량. 부피분의 질량은 얘도 로네요. 밀도. 그죠? 그러면 P는 로 RT로 바뀌었네. 로는 RT분의 P가 되죠. 자, 특정과 일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 밀도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다른 뭐 인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래서 요 식만 기억하시고 단위에 따라서만 이렇게 대입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특정까지 끝났고요. 주요 원소의 분자량이 나오는데 뭐 안 할까 싶은데 이거를 왜냐면 분자량은요 사실 실기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2차를 대비했을 때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값이 정확한 답인가요? 원소 주기율표 찾아보면 소수점 막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실제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소수점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무시한 값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무시한 값. 그렇게 문제를 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법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송 좋아하잖아요. 소송 걸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냐? 아예 분자량을 주어져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자량을 다 주어지고 그걸 대비해서 풀어라. 그럼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예,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해보는데 저 이렇게 암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조, 2조, 3, 4, 5, 6, 7, 명조. 그죠? 예. 여기서부터 수소부터 시작되죠? 수, 헬, 미, 배, 붕, 탄, 질, 산, 불, 매, 나, 마, 알, 휴, 인, 황, 염, 아, 카, 칼. 이건 할로겐조 원소는 불염, 취요, 불염, 요드,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분자량이 위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거 한두 번만 써보시면 더 쉬워요. 1, 4, 7, 9, 11, 12, 14, 16, 19, 20, 23, 24, 27, 28, 31, 32, 35.5, 40, 칼륨 39, 칼슘 40, 브롬 80, 요오드 127. 이게 어렵지 않죠. 숫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게 뭐 13일까 이렇게 생각 안 나요.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기호를 암기하시면 이제 기술사까지 다 대비가 가능하니까 기술사에서 더 이상의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다. 예. 자, 이제 압력이 나오는데요. 압력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